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화면 경로 확인하시고요.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세액공제라든가 세액 감면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야, 누구 다른 사람은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야,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세액공제 감면을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조세 수입이 감소가 돼서 나라 살림 유지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다는 얘기예요. 자,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각종 투자 세액공제, 고용 증가, 세액공제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각종 공제 감면으로 인해서 최저한세액이 미달하게 된다. 최저한세액이 미달하게 된다. 그러면 미달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 안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배제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저한세 얼마나 미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 소득세법상 최저한세는요. 어디에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는 당연히 해당될 일이 없고요. 혹시라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소득 공제를 적용을 한다고 했으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저한세 적용 방법은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조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 세액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라고 해요. 이 감면 후 세액하고 최저한세하고 비교를 해서 최소한 최저한세에 어떻게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저한세액이 미달한다. 그럼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 공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다만 세액공제 감면 중에서 감면되는 세액은 세액감면에 대해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소멸이 되지만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으로서 배제가 된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요 10년 동안에 이월에서 공제합니다. 자,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면 후의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해서 감면은 다 받고 났더니 65냐? 그런데 이 회사가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이 80원이더라. 그러면 80원에 달할 때까지 여기에서 공제 감면을 받았던 이 일정 부분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20만큼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세액공제가 됐든 세액감면이 됐든 이걸 배제한다는 얘기고, 감면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야 될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내고 있다면 그대로 인정 조세 감면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감면 후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 공제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제 감면 세액 계산했던 거 쭉 그대로 불러오기 위해서 반영을 하면 되고요. 최저한세는 얼마냐?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을 받기 전에 조세 감면 받기 전에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 35%. 만약에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45%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한세액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법인세 할 때는 법인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어떻게 됐어요? 7%였죠.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24%인 것 반해서 법인세 중소기업인 경우 최저한세율은 7%를 적용을 했어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35% 내지 45%, 소득세 최고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이 되죠. 자, 조세 감면 전에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면 조특복상 필요경비 산이 소득공제 적용 전에 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최저한세 적용 배제 사항은요, 최저한세 적용을
적용, 판단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조건 다 공제해 주는 부분은 기장세액공제라든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 세액공제 같은 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그리고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반 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세액감면, 상가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은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최저한세 적용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100%다 공제 이런 부분 적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제 또는 감면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세액 감면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먼저 살짝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세액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와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여기 밑에 세액공제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세액은 자동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불러오기 하면 그동안에 작성했던 내용들이 쭉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세액이 배제될 경우에 이 조정감의 금액이 세액공제 등을 배제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물론 배제가 됐으면 2월 공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세액 등이 배제가 된다면 납세자가 배제할 항목을 배제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는데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세액이 배제가 될 때 뭐부터 배제할까요? 세액 감면부터 세액공제부터 배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가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 때문에 올해 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이후에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부터 받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저한세 규정으로 세액공제 같은 게 이제 배제가 되겠죠. 그러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상에서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신청서 및 세액감면 면제 신청서를 F12 불러오기 위해서 이것도 다시 작성을 합니다. 다시 작성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면 8번 종합소득 계산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F7 세액공제 입력 세액감면조회, F8 세액감면조회를 이용해서 최저한세 적용을 한 후에 세액공제 감면 세액을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저한세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 합계표 작성을 하는데, 각종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을 적용을 받을 때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싸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라. 어떻게 할까요? 과세표준과 세율은요, 감면되는 세액이 과세표준이고 세율은 20%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특세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도 법인세, 법인이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하고 있어. 개인 종합소득세 하고 있어.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도 중간예납이라는 걸 해요. 중간에 납부하는데 법인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때 중간예납 고지를 하는데, 이 중간예납 할 때는 농특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거는 법인세와 동일하고요.
농어촌 특별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당연히 분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례. 그러니까 공제 감면만 받고 딱 끝나버려요. 별도로 농투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는 사례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요거 계속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으로 그리고 고용 증대를 위한 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세액 감면,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작성해야 될 서식은요. 농특세 과세 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나요? F12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 하면 농특세 과세 대상인 공제 감면세액을 여기다 쭉 다 반영을 해줄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혹시라도 공제 감면세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고 여기 관련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 참고해서 수동으로 감면세, 감면금액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줍니다. 소득공제액이라든가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작성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가면 8번에 종합소득 계산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 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F12 불러오기, F12 그리고 F11 저장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거 있으면 팝업창 띄워가지고 조회 확인한다든가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쓰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